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그 GFM 투자연구소 소장을 모셨습니다는 사실 첫 방송은 나가고 이 소장이 이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실 때까지 눈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스케치를 좀 해주시죠. 뭐 전문가라고 칭해 주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3월 중순 우리 아시아 쪽 뉴욕에서는 3월 하순 이후에 수많은 전문가가 상당히 체면을 그겠죠. 깎이는 네네. 그런 장이 됐었죠. 시장에서 실제 몸담고 계신 분들, 이른바 선수들은 참 용감했습니다. 이 해설진들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우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뭐 대공황 시절까지도 뭐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지만 그때도 방불케 하는 뚝뚝 떨어지거나 뚝뚝 치솟는 그런 지표들만 봤고 실제 체감 경기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 그런 와중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역대급으로 풀려나오는 이 유동성의 힘으로 돈으로 또 하나 다들 막상 지금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다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많이 달려왔죠. 많이 달려왔는데 이제 식자우환이라고 뭐 이런저런 지표 따지고 뉴스 쫓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의 힘으로 이제까지 오는 거고 이런 경우를 이제 한 10년 정도의 주기로는 겪는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납득하기 힘든 어떤 강세장. 그 결과가 항상 뒤에는 또 깊은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뒤따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 홍콩 문제 또 후반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모든 언론, 시장 언론, 일반 정치 언론, 뭐 일반 매체할 것 없이 온통 미국의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뭐 이유 없이 가는 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먹은 데서는 좀 털고 나오고 야 그중에 그동안에 좀 소외됐거나 안 올랐던 종목 업종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 가운데에서도 뭔가 재료가 있거나 하다못해 내 주식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할 만한 뭐 끈덕지가 있어야 될 만한 것들이 이미 다 올라버렸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에도 이제 입질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강세장, 유동성 장세에서의 한번 1차적인 랠리 온 이후에 못 간 놈 이리 와.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성은을 베풀어 줄게 하는 이 장 같습니다. 우리 코스닥이 지금 화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금년 들어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나스닥도 제끼고 중국 심천도 제꼈습니다. 예, 1위입니다. 이사님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세계 증시를 보면서 소위 석학이다, 뭐 루비니 교수라든가 투자의 구리다,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개미다 하는 이런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오스닥스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동학개미들 하면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과거처럼 그러면 석학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글보다 정보의 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었을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본인의 그 논문을 또 저서를 다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통화론자 시카고 학파의 태두이시고 그 유명한 명제를 남기셨죠. 모든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다. 자, 불과 얼마 전에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던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우는 듯하던 연준이 그냥 꼬리 내리고 금리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에다가 해서 약 2달 남짓 사이에 4조 달러 안 되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금 7조 달러가 넘어섰으니까요. 어디 연준만 풉니까? 22%요. 무슨 BOJ 계속 풀고 있어요. 이머징들도 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뭐 국제화 되지도 않은 돈들도 같이 정부는 풀겠다. 그걸 갖다가 중앙은행들은 발권력을 동원해서 풀어준다. 이런 상황으로 돈에 깔려 죽을 세상인데 화폐적 현상이라면 인플레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 현상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몇 군데 자산시장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도 올라야지 싶은데 지금 오히려 코로나같이 겹치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임대료 제대로 들어오겠니? 뭐 이런 걱정해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우려는 여전히 있고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 역사상 뭐 굳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시장의 속성상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두텁게 배치하고 있으나 그 어떤 시장 장악력이나 집중력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로 늘 불리했던 개인들.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급락장에서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왔고 그 한 20조 넘게 팔아제끼는 그걸 갖다가 다 개인들이 연기금과 더불어 받아내서 지수를 이까지 끌어올린 경우도 드물고 네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끝내 이 정도까지 올라온 레벨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한다면 이거는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개인의 승리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기미가 지금 최근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미가 보이죠. 네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세상이 하도 바뀌어서 그 숱한 석합과 뭐 구루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그 모든 전망과 얘기했던 것들이 무위에 거치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야 그딴 소리 하자면 계좌 까봐. 너 얼마 벌었어 이번 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가운데에 자 저렇게 이제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위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이 이렇게 강한가? 뭐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리즘은 감정도 눈물도 피도 없다. 그런 거죠. 네네. 우리 인간들은 야 이 상황에서 주식이 막 간다는 게 뭔가 좀 이성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함에도 네네. 불구하고 기계는 어느 레벨을 통과하는 순간 또 추가 매수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게 또 요즘 장이 왜 이렇게 센가를 갖다 얘기하는 게 제가 들은 예는 평소 드라이브 비거리 한 200에서 2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이번에 어쨌거나 잘 맞긴 잘 맞았습니다. 비거리는 한 200에서 250은 이번에 비거리는 한 얼마 정도로? 비거리는 평소와 같이 이상적으로 맞았는데 네네. 이번에 어떻게 도를 맞고 돌았는지 아니면 도로를 타고 갔는지 이게 지금 300 몇십 메다 되는 지금 그 홀에 그린 근처까지 온 거예요. 네네. 예를 들자면은 많이 빠져서 5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아마 들어갈 때 마음은 야 이거 6만 원 20%만 먹으면 나 나올 거야 싶었는데 이게 지금 7만 원 8만 원 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번에 그냥 도로 타고 러너를 잘 해가지고 그린까지 와서 이번에 생애 첫 이글 내지 하다못해 버디 찬스가 온 거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기분은 좋지만 항상 그 불안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설거지만 잘 하시면 돼요. 예. 골프에서 말하는 설거지 딴 거 있습니까? 어프로치 잘 하고 퍼팅 한 번만에 딱 집어넣거나 오케이 거리 받으면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찍고 훅 빠질 때는 사실 비드가 없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네네. 그 정도의 어떤 장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원하는 레벨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이 게임 안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시장에. 어떤 악재도 이 시장의 랠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까지 백기를 던지는 순간이 정점이죠. 과거 늘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네. 한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